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뜻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면 결론대로 가야지. 자기 얘기는 다르다고 계속 중구난방을 하면 그거는 조직이야. 이번 당헌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은 비상상황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 논란이 많다.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어떤 가처분 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지난 주말에 이어서 어제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의원총회 결론은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새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당헌을 고쳐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겠다. 그게 하나고요. 또 2번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은 물러나지 않고 다시 새 비대위를 이끌어 간다. 꾸린다. 이 얘기입니다. 자, 먼저 당헌 개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총에서 추인된 당헌 개정안을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권위 시에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앞서 김재원, 배현진, 조수진, 정미경 최고 등 이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만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인데요. 자,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이라고 간주하고 비대위가 출범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당헌을 고쳐서 비상 상황이 되도록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법원이 참 그 정당의 결정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정말 이번이 이제 법원이 비상 상황, 비상 사태를 완전히 만들어 버린 건데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에요. 네.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좀 좋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제 당원을 바꿔가지고 지금 상황에 맞게 소급 적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 맞게 지금 이제 당원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법원이 만약에 또 지금 결정에 대해서도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또 한다면은 정말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가 없는 그렇죠. 수렁에 또 빠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민심인데, 네. 결국 이제 법원의 판결도 판결입니다만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제 2번째 2차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네.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또 지금 이제 당장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책임을 조금 보류한 상태란 말이죠. 네. 이렇게 됐을 때 민심이 더 국민의힘의 신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론이나 국민들의 시선을 걱정을 하면서도 지금 지도부에서는요, 계속 재판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처럼 비슷하게. 지금 전효옥 전 의원이요, 1차 가처분에서 재판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나 정치적인 판결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법원이 아니라 정치색이 매우 유별난, 뚜렷한 황정수 판사 개인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황정수 판사는 아주 이 사법사상 초유의 판결을 한 거죠. 이제까지 이런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개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한 판결로 이미 이름을 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라는 전체 사법부의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오랫동안 드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전효옥 전 의원의 의견에 우리가 동의하기가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판결하고 계속 싸우다 보면은 지금 정기국회 때 집권 여당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예산, 정책, 국정감사 이거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는 풀어가는 것은 또 다른 그 경로를 택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1차 가처분 신청 인용에서 법원은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변이 없는 한은 법원은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전 1차 때와 거의 비슷한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도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큰 혼란에 빠지겠다. 지금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하고 이준석 대표의 귀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어떻게 무리수를 또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아까 이제 전역 전 의원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판사 10년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사법부한테 판단을 맡기기 전에 당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그걸 하지 못하고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더니 이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빨리 만들고 싶어서 당헌을 개정한다? 당이라는 것이 우리는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무슨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하고 그래서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 이준석 최고위원 아니 이준석 대표가 있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절실한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미 배가 항구에서 떠났는데 네. 다른 항구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 의총에서 또 논란이 됐던 두 번째 핵심 이슈가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아주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론은 수습 후에 사퇴를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혼란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을 하고 사퇴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다시 또 사퇴 수습을 할 역할을 맡게 된 건데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신문들이 돌고 돌아 또 권성동 이런 제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퇴 수습이라고 했을 때 차기 그럼 이제 비대위원장을 또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그대로 작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해결해야 된다. 의원총회에서 뭐 이렇게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네. 뭐 그런 방법이라도 이제 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현직 입장에서는 당을 그러면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여기서 그냥 원내대표직을 던져버리면 이게 해결될 것인가 이걸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여태까지 일으켰던 많은 문제점 이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새로운 원내대표가 하게 해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뭐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이 된 결과 아닙니까? 그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데 그렇군요. 좀 답답합니다. 예. 네. 민심하고 네. 지금 어떻게 가는 건지 의원총회가 말이죠.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총회에서 경론 끝에 결론을 낸 사안이지만 당내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낸 사람이 결국 그 불낸 걸 또 수습하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불이 난 원인 자체가 그 체리 따봉 문자가 공개된 거가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불을 내신 분이 불을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거는 저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타이밍에 원내대표 선거가 다시 되고 이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내 주류의 의견이 좀 고스란히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에 그 꿀을 발라놨는지 왜 그 비대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끝까지 버티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분한테 좀 묻고 싶어요. 왜 버티는지. 일주일 후에 사퇴하나 지금 사퇴하나 그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다는 지명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